결국 70세부터입니다. 지금까지 네 번째 회의를 거쳤던 보건복지부에서도 이렇게 말했고요. 서울시에서는 아예 이제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정책에서는 70세 이상부터 노인이다 라고 발표했습니다. 여기에다가 최근 대통령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여러 유력 후보들의 공약에서도 대부분 만 65세 이상 노인 기준을 바꿔야 한다. 75세는 아직까지 많고 70세부터를 노인 기준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곧 대부분 65세가 되는 나이 60년대 생들은 노인 기준이 바뀐다면 나는 뭐가 달라지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어떤 제품이 필요한지 고민되신다면 맞춤 상담을 통해 도와드립니다. 급하게 필요한 제품도 걱정 없이 빠르고 안전하게 배송됩니다. 지금 바로 그레이몰을 방문해보세요. 안녕하세요. 인프런트 타이거입니다. 노인 기준이 바뀌면 여러가지 혜택들도 모두 따라서 바뀝니다. 지금까지 무료로 이용했던 지하철이나 각종 교통수단 할인, 통신비 감면, 기초연금 받는 분들 5년 이상 늦춰질 가능성도 있고요. 여기에다가 국민연금 받을 수 있는 나이, 또 몸이 안 좋으신 분들은 5년을 더 기다려야 장기 요양보험 혜택도 받을 수 있고요. 여기에 따르는 각종 복지용구 혜택, 연간 160만원 지원받을 수 있었던 이 혜택들도 모두 5년이 뒤로 가는 겁니다. 결국 노인 기준 70세부터가 가장 유력한 것으로 발표되고 있습니다. 일단 먼저 보건복지부 차관의 말, 노인 연령 만 70세가 중론이다 이렇게 인터뷰에서 이미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보건복지부에서는 벌써 네 번째 노인 기준을 놓고 회의를 가졌습니다. 여기에서 나온 대부분의 내용들은 만 70세가 노인 연령으로 가장 적정하다, 이것이 중론이다 이야기했고요. 또 대한노인회에서 주장했던 75세까지 단계적 상향에 대해서는 부정적 입장이 많았다라고 밝혔습니다.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밝힌 내용인데요. 1981년 이후 44년 만에 정부가 노인연령 상향을 공론화했는데 이 이후에 나온 정부 고위 공무원의 발언이기 때문에 주목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대한노인회에서 이야기했던 75세까지 매년 한 살씩 단계적으로 노인 기준을 상향하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요, 매년 한 살씩 올리게 되면 지금 노인 되신 분들은 계속 그대로 노인이고, 노인이 안 되는 분들은 계속 10년 동안 아예 노인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생긴다. 그렇기 때문에 반대한다라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그래서 노인 기준은 70세라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다, 이렇게 밝힌 것이죠. 국민연금은 이미 69년생부터는 65세부터 받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5년이 늘어나 버린 건데요. 이런 여러 가지 노인에 대한 각종 정부 지원들이 갑자기 5년이 아니라 10년까지 늘어나게 되면 준비되지 않은 노년,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소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유력한 대선 후보들도 공약을 통해서 노인 기준을 상향하겠다, 그리고 노인의 혜택도 확대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이런 내용들은 각자가 응원하고 있는 후보들이 있다면 확인해 보시면 되는데, 다만 70세로 올리자라는 것이 여기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이 기준을 아예 발표했습니다. 과연 노인의 나이는 몇 살이 맞느냐,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노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또 노인이 된다면 가장 큰 문제점, 그러니까 가장 고민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 이런 내용들을 하나하나 살펴보시면서 내 생각과는 어떻게 다른지, 또 어떤 것은 맞는지 한번 확인해보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복지용구 구매 어디서 해야 할까요? 그레이몰에서 복지용구를 구매하신 고객님들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복지용구는 장기요양보험을 통해 일정 금액을 지원받아 구매할 수 있다는 사실, 지원 대상이라면 보다 합리적인 가격으로 필요한 제품을 이용할 수 있어요. 지원받을 수 있는 복지용구와 신청 방법이 궁금하다면 안내도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전문 상담, 빠른 배송, 다양한 혜택까지. 그레이몰이 특별한 이유입니다. 복지용구 어렵지 않아요. 그레이몰과 함께라면 쉽고 편리하게 준비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그레이몰을 방문해보세요. 자, 서울시 자료 한번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서울 시민이 생각하는 노인 기준 연령 70.2세다. 그리고 정년 연장에 대해서는 88%가 동의했다라는 내용인데요. 여러분은
노인 기준 연령이 몇 살부터라고 생각합니까? 서울시민 5,000명에게 물었습니다. 이 조사 결과 서울시민들은 70.2세부터가 노인이다. 여기에서 실제 현재 65세 이상 고령 응답자들은 72.3세 정도가 노인이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평균에 비해서 노인이 보는 노인은 2.1세가 높았습니다. 그리고 서울시민 5,000명 중에서 응답자 87.8%가 노인 기준도 바꿔야 되지만 정년도 연장해야 된다. 그러니까 정년 연장에 동의한다고 밝혔습니다. 노인 연령 기준에 대한 생각 65세 미만입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노인이 아닌 사람, 노인이 몇 살부터라고 생각하느냐, 60세 미만이 노인이다라고 생각한 사람 0.3%가 있었고요. 60세부터 64세가 노인이다 7.7%, 65세 이상 69세 정도 되어야 노인이다 20%, 70세에서 74세 52%, 75세 이상 20%였습니다. 자, 그렇지만 실제 65세 이상 현재 법적으로 노인인 분들 물어봤더니 60세 미만 0.1, 60세에서 64세는 1.4, 65세에서 69세 9.2, 70세에서 74세가 50.2%였습니다. 그리고 75세 이상이 39.1% 이렇게 높았는데요. 그러니까 오히려 65세 이상 노인들의 눈에는 70세에서 75세 이상 거의 90%가 넘게 70세 이상을 노인으로 본 겁니다. 정년 연장 해야 된다. 65세 이상이 92.7%로 동의한다고 밝혔는데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노인 연령 기준은 70.2세, 65세 미만만 봤을 때는 69.8세, 65세 이상 노인들의 눈에는 72.3세가 노인 기준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은퇴하는 시기 몇 살이 가장 적정하냐? 적정 은퇴 시기입니다. 65세에서 69세가 가장 많았습니다. 적어도 65세에서 69세까지는 은퇴 시기가 늦춰져야 된다. 지금은 공식 은퇴 시기는 60세입니다. 이것을 65세에서 69세까지 일할 수 있도록 해달라. 40.5% 가장 많았고요. 그리고 은퇴 이후 한 달 생활비 얼마가 적정하냐 이 질문에는 250만 원 이상이 53.3% 절반이 넘었습니다. 2023년에는 47.1%, 2022년에는 45.6%였습니다. 매년 늘어나는데 그만큼 물가도 많이 올랐다.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이런 모든 요소를 반영한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65세 이상 앞으로 내가 노인이 되었을 때 희망하는 활동, 그러니까 무엇을 하고 지내고 싶으냐? 이렇게 질문했을 때 소득 창출이었습니다. 70.3% 답변을 했는데요. 손자를 돌보겠다. 그러니까 손자녀 양육에 대해서는 33.5%, 취미나 교양 활동 78.8%. 그러니까 취미, 교양 활동 이거 다 합쳐서 78.8%인데 실제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활동을 하겠다 하는 답변이 많았다. 가장 많은 것은 아니지만 70.3% 정도 답변했다는 것은 요즘 대부분의 사람들은 노인이 되어도 일할 수밖에 없다 또는 일해야 한다 라고 답한 것입니다. 그리고 어디에서 살고 싶으냐 했을 때는요. 과거에는 자녀들이나 친구들과 함께 사는 것 택한 사람들이 많았지만 요즘에는 혼자 살고 싶다. 64.8%. 자, 여기에서도 65세 미만, 65세 이상 답변이 조금씩 달라지는데요. 노후 희망, 동거 형태. 65세 미만에서는 자녀와 함께 거주하고 싶다. 3%인데 실제 65세 이상 노인의 입장에서는 4.7%로 더 많았고요. 친구와 함께 거주하고 싶다. 13.3%에 비해서 7.2% 노인 전용 공간입니다. 실버타운이나 양로원 같은 곳에서 거주하고 싶다. 65세 미만은 32.2%지만 65세 이상은 줄어들었습니다. 22.1%였고요. 자녀들과 가까운 곳에 독립된 공간에서 혼자 살고 싶다. 그러니까 가급적 자녀들과 가까운 곳에서 살되 혼자 살겠다 하시는 분들 65세 미만에서는 49.7%였지만 65세 이상은 정말 많았습니다. 64.8%가 이렇게 자녀들과 가까운 곳에서 살되 독립된 공간에서 혼자 살고 싶다라고 밝힌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서울 시내 살고 있는 1인 가구 비율이 39.3%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10가구 중에서 4가구는 1인 가구다. 1인 가구 연령대를 살펴보면 60세 이상이 40.6% 가장 많았습니다. 20대 30대는 34.9%, 40대 50대는 24.5% 순이었습니다. 자, 여기에서 가장 어려운 점이 뭐냐? 1인 가구로 살면서 가장 어려운 점은 식사였습니다. 균형 잡힌 식사가 4.79 가장 높았고, 아프거나 위급할 때 대처하지 못한다. 그리고 가사가 힘들다. 다른 사람들로부터 고립되어 있어 외롭다. 부양해주는 가족이 없어서 경제적으로 불안하다. 이런 순서였는데요. 1인 가구로 살면서 정말 힘든 것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대부분 균형 잡힌 식사가 가장 힘들었다. 특히 남성에서요. 가사의 어려움, 그리고 균형 잡힌 식사가 어렵다. 여성은 아프거나 위급했을 때 대처하기 어렵다. 외롭다 하는 것이 성별에 따라서 조금씩 달랐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계속 1인 가구로 살지, 그러니까 유지 의향입니다. 있다가 52.2%, 지난해에 비해서는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서울에 사는 5가구 중 1가구에서는 반려동물과 함께 살고 있었는데요. 반려동물 보유 가구 중에서 1인 가구가 가장 높았습니다. 36.4%였습니다. 반려동물과 함께 산다 하는 사람 30대가 가장 높았는데, 그렇지만 70세 이상도 만만치 않습니다. 22.3% 현재 반려동물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최근 논의되고 있는 노인의 기준, 과연 몇 살이 적절한 나이냐,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지 살펴봤는데요. 정부에서도 70세가 가장 적정하다, 이런 의견이 가장 많고, 서울시에서도 70세를 가장 적정한 기준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다가 대선을 앞두고도 65세를 노인으로 보는 이 나이는 반드시 변경하겠다라는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이제 곧 노인의 나이 변경될 예정이니까 나에게는 또 어떤 것이 달라질 것이냐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유익한 정보가 있었다면요. 오늘도 구독 그리고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